안녕하세요. 장사박사 용희입니다. 오늘부터 업로드되는 영상은 제가 유료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구독자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나 영상에 보이시는 교보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입문자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영상을 올린 게 벌써 6개나 되더라고요. 오늘로써 7번째인데 대부분의 입문자분들께서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고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조금은 해소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판매자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였을 때 생각했던 그런 마인드들을 판매자가 되었을 때는 많이 바꿔야 할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루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비자였을 때 저런 상품을 파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다 라고 생각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사입하는 비용이 크거나 내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크거나 운영비, 기타 광고비 등에서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 상품일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 상품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상품이거나 실제로 판매자 경쟁이 치열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굳이 이런 상품을 다루지 않더라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초보 셀러분들은 본인의 소비 성향과 상품 퀄리티를 기준으로 소싱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적어놓은 이 6가지 제품군에 관해서는 초보 판매자 분들께서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과 주변 사람의 조언은 무조건 데이터로 먼저 분석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시장에 진입하시면 이런 물건은 아무도 팔지 않던데 내가 팔아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물건이 괜찮다던데 너도 한번 팔아보는 게 어떠냐? 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특별한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 그 상품의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진입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생겼다면 무조건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발굴해 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하셔서 천천히 성장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천천히 운영하면서 가능성이 보일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적은 확률로 예외는 있겠죠. 이건 마치 공부를 천천히 해보면서 내 성적이 올라왔을 때 서울대를 목표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람과 다를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온라인 소비자는 절대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도 소비자로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쇼핑이 절대 현명한 소비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같은 물건을 다른 상품명으로 많은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제 아무리 똑똑한 소비자가 최저가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낮은 가격순, 리뷰 많은 순으로 필터링해서 찾더라도 소비자가 검색한 그 키워드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라는 실물 있잖아요. 이름이 아메리카노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런 커피, 아메리카노를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서 네이버 쇼핑이 검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상품이지만 어떤 판매자는 아메리카노라는 상품명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어떤 판매자는 블랙커피라는 상품명을 사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노라는 상품명을 사용한 판매자와 블랙커피라는 상품명을 사용한 이 판매자의 가격이 과연 똑같을까요?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대부분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비자가 이 커피, 아메리카노를 구매하기 위해서 네이버 쇼핑에 아메리카노를 검색했다면 블랙커피보다 2, 3천 원 비싼 아메리카노 상품명을 가진
그 판매자에게 구매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돼요.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튼 요약하자면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키워드마다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절대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조금만 배우고 공부하면 경쟁률은 무의미한 수치가 돼요. 수능 시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3 학생 100만 명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을 텐데 이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이 40명이라면 경쟁률은 25,000대 1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울대는 포기하고 경쟁률이 낮은 학교를 목표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실 건가요? 뭐 공부 영역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한다는 말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100만 명 중에서 50만 등밖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순위는 점차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해도 내 밑에 순위를 깔아주는 경쟁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키워드 경쟁률을 보실 때에는 경쟁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상품을 가꾸다 보면 여러분의 상품은 빠른 시간 내에 1페이지에 진입할 거고 판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진입하려는 우리 신규 판매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상품은 같지만 다른 키워드로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키워드 분석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즉 우리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판매하려는 상품의 상품명을 만들고 고객이 내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다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내 상품과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가격 비교하기 전에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과 판매 전환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서 말한 판매자 마인드 세팅을 바탕으로 어떤 키워드를 발굴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모든 미디어와 매체를 활용하세요. 물론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지금 핫한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 보셔도 되는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 신문,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시는 모임들, 휴대폰으로 보시는 SNS, 심지어 여러분이 쇼핑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어떤 연관 키워드가 있을까? 그리고 그 키워드가 네이버 쇼핑에서 잘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이템 검색 사이트에서 그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를 찾으시고 시장성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관 키워드 발굴과 시장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메리카노라는 상품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셀링안이라는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블랙키위 등등의 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그 사이트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상품 키워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아메리카노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뜨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기 검색량 추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예요. 최근 2년간의 동향을 보여주는 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우하향하고 있다면 그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를 찾는 것조차 포기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효율이 좋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라는 키워드의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순간에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이 아메리카노라는 키워드로 상품 판매 진입조차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널뛰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도처럼 널뛰기 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즌 상품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상품들은 특정 계절에만 잘 팔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시즌성 상품 중에서도 최저 검색량,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쳤을 때 그래프의 점이 가장 낮은 지점 있죠. 이 낮은 지점의 최저 검색량이 3,000에서 4,000 이상만 되더라도 그 상품은 사계절 내내 잘 팔리는 상품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 말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상품을 소싱하시다 보면 언젠간 이해하는 날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노라는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가공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거는 이 카테고리예요. 이 카테고리에 필터링을 걸어놨는데 아메리카노라는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들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커피 믹스, 인스턴트 커피라는 카테고리에서 대부분의 아메리카노 연간 키워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커피 음료 부분에서 라떼라는 키워드가 판매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라떼라는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실 거라면 커피 음료라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라떼가 아닌 다른 키워드를 발굴해서 상품 등록을 하실 거라면 커피 믹스, 인스턴트 커피라는 카테고리에 내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 카테고리명을 주력 카테고리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트 커피로만 카테고리 필터해줘서 보면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판매자 마인드 세팅 설명드릴 때 경쟁률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로 경쟁률을 이렇게 놔둔 이유는 경쟁률이 숫자 2 이상인 키워드들은 보통 브랜드 상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를 보시고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초보셀러분들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심화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대략적으로 키워드를 선택해 볼게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한 20개 정도 선택을 하고요. 그 키워드의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진입하기 가장 좋아 보이는 키워드 3개에서 5개를 상품명으로 만들고,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키워드들을 상세 페이지 스크립트로 활용하거나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을 할 때 검색 태그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를 20개 정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개 키워드는 각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아메리카노 팔기로 했으니까 아메리카노도 선택을 해보고, 아메리카노 경쟁률이 12.8이라고 해서 절대 쫄지 않습니다. 이건 무의미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커피도 경쟁률 55인데 선택을 했죠. 네, 일단 저는 시간 관계상 8개만 선택을 했고요. 이 선택한 8개의 키워드를 한번 보실게요. 아메리카노 커피, 커피 믹스, 믹스 커피, 디카페인 커피, 베트남 커피, 바닐라 라떼, 화이트 골드라는 키워드들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 아메리카노가 팔고 싶어서 연관 키워드를 뽑았는데 여기에 바닐라 라떼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러면 내가 아메리카노를 팔 건데 바닐라 라떼라는 키워드를 내 상품명에 넣어도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아메리카노라는 상품에 바닐라 라떼 옵션을 같이 판매한다면 상품명에 넣으셔도 되고요. 바닐라 라떼라는 옵션을 넣지도 않을 거라면 이 바닐라 라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죠. 베트남에서 먹어봤던 그 커피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베트남 커피를 파는 거니까 이 키워드들 중에서 베트남 커피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베트남 커피가 아메리카노처럼 블랙 커피라면 가장 위에 있는 아메리카노 키워드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커피도 어쨌든 커피는 맞죠? 커피도 선택하고요. 커피 믹스, 만약에 그 베트남 커피가 봉지에 든 그 믹스 커피처럼 생긴 거라면 커피 믹스도 선택하면 되겠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믹스 커피는 커피 믹스의 키워드 어순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알고리즘이 커피 믹스나 믹스 커피나 똑같이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월간 검색 수가 높은 키워드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믹스 커피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판매할 그 베트남 커피가 디카페인 커피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커피인데 카페인 커피, 딥카페인 커피를 옵션으로 나눠서 판매하겠다. 그러면 이 키워드도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디카페인 커피 옵션도 넣을 거니까 여기에 빨간색으로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베트남 커피인데 나 바닐라 라떼 옵션은 안 넣을 건데 하면 선택하면 안 되고요. 화이트 골드도 커피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5개가 딱 선택된 게 보이시죠? 이 5개의 상품 키워드를 조합해서 상품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한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정해졌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이 상품 키워드 각각을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시장성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리뷰 많은 순을 필터링해서 시장성을 분석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초보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노출 순위를 끌어올릴 때 가장 쉽고 빠르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판매량이거든요. 다른 판매자의 판매량을 분석해서 내 상품이 그 정도 판매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쟁 판매자의 순위를 앞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뷰 많은 순을 선택하는 편이고, 여기서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를 찾아봅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만 찾아야겠죠. 경쟁사 페이지에 오셨으면 이 판매자의 전체 판매량이 몇 개 정도 되는지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 기준에서 리뷰수 곱하기 5 정도를 하면 전체 판매량을 가늠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리뷰가 130개 정도 쌓였는데 여기에 5를 곱하면 한 6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전체 판매량이 650개니까 내가 꾸준하게 하루에 한 개씩을 팔다 보면 650일 뒤에 이 판매자를 앞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판매자도 계속해서 판매량을 쌓아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해야 이 판매자를 앞지를 수는 있겠죠. 판매량이 노출 순위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잡고 달성시키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 키워드들의 시장성 분석을 다 하신 뒤에 그 시장의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가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키워드로는 일단 진입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연관 키워드를 더 발굴하셔서 시장성 분석을 다시 하시고 내가 계획을 잡았을 때 빠른 시간 안에 1페이지 마지막 판매자를 제낄 수 있는 그 판매량의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장성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빈약할 수는 있는데 이 내용도 제가 다음에 영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를 발굴하고 시장성 분석까지 완료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해서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발굴한 키워드 시장성 분석하는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아까 설명 못 드렸던 상품명 만드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페이지에는 혹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자료들을 2페이지 정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장사박사 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